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35년간 반복돼 제기되면서도 결과물을 얻지 못했던 경기도 분도론이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경기 북부 11개 지역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추진하는 비전 선포식을 열기도 했는데요.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도에 속한 김포시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최근 경기 북도보다 서울시의 김포를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홍철호 전 의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경기 북도와 남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편입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한 입장을 먼저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 분도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시기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 북도에 속해 있는 11개, 저희 빼고 한 10개 정도 시군에서는 아마 토픽일 겁니다. 그런데 제약이 많아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에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50만을 넘어서 70만으로 가는 이제 중대형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회의적 시각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네. 지난 이제 국회에서 계실 때 이제 행안위 네. 소속 상임위도 하셨는데 당시에 해당 논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죠? 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2017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뭐 1987년도부터 있어 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선거용 유불리에 따라서 아마 선거 때마다 거론됐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기도가 뭐 1,400만이 된다든지 이렇게 거대해지기 전이었고요. 네. 그리고 도민들이 그 분도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법안 발의됐다가 없어질 정도로 뭐 단계로 볼 때는 아마 한 5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번번이 그러면 그렇게 네. 좀 추진이 좀 쉽지 않았던 뭐 아니면 또 무산됐던 네. 이런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확실한 담보가 됐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 분도로 인해서 특히 경기 북도 분들이 야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 가지 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재정적 도움도 분명히 있겠다 하는 거에 대한 그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조차 없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설득과 설명을 최근에 이제 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아주 뚜렷한데, 김포 시민,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김포 북부를 위주로. 지금 김포에도 설명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통해서 접한 어떤 체감, 김포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 제가 그 설문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100분 중에 9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나는 잘 모르겠다. 예.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샘플 자체가 한 1,00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 없겠죠. 근데 예컨대 경기도 일대도 만족하지 못했던 행정 서비스를 예.
경기 북도가 됐을 때 과연 김포가 더 받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김포에도 혜택적으로 올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약간의 그런 교부금 형태의 지원이라든지 군사보호법으로다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의 그 성장 저해 요인을 좀 제거해 준다는 것 때문에 김포가 경기 북도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뜨악해 하시고, 그리고 뭐 제 느낌은 서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더 대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대 여론이 이제 비등해지는 그런 예. 단계인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좀 주장에 대해 우리 홍 전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에서 이제 서울시 편입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론을 꺼내셨습니다. 예.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관심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일단 경기 북부 편입에 대한 회의적인 이유, 또 서울시 편입이 더 낫다는 이런 주장, 어떤 배경에서 출발을 하신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김포라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김포가 어느 정도로 컸었냐 하면요, 지금의 그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양천구가 있고 또 강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천구가 과거에는 김포군 양동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금 가양동, 방화동 이쪽, 거기가 이제 양서면이었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서울로 편입을 해갔고요. 그리고 부천시 오정구, 여기도 이제 지금 우리의 오정면이었고, 예. 또 인천의 계양구, 거기도 이제 일부 지역이 우리의 계양면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그 검단, 그곳도 이제 지금은 인천이지만 과거에는 김포 예.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토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포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활권을 서울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40세 이하가 우리 김포시에는 아마 제일 많고, 그리고 20세 이하가 25% 정도 될 정도로 젊은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도 그렇고 과거의 그 역사성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제는 분도가 이왕 추진된다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울로 가자고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긍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도 또 비슷한 효과가,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서울이 수도인데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940만 예. 정도 되는데 인구 1,000만이라는 자존심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이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다 둘러싸고 예. 있고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수 있는, 수도 서울이 웅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탈출구를 김포를 통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녹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김포를 편입함으로 인해서 좋아지고요. 또 우리 김포는 당연히 서울과의 편입을 통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우리 이제 김포가 이제 함께 누릴 수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역 교통 문제서부터 예. 시작해서요. 그리고 이제 김포에는 교육 수요가 많은데 교육 특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양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김포와 서울의 통합, 편입 이런 것들은
양시 간에 물론 광역과 기초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양시 간에 이거는 분명하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물론 일단 지리적으로 같이 인접해 있고 또 뭐 광역교통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 간 협의 사항이 좀 단순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한 가지 그 교육 특고로 편입을 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좀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교육 특구 이제 그 예. 특구 지정은 이제 김포시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김포가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그 젊은 분들이 계속 그 유입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교육 수요가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저 좋은 교육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기회가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편중돼 있는 그런 그 교육 혜택이 김포를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들이 만약에 편입을 하고 통합을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특구를 중에서 선택하시라면은 그래서 아마 교육 쪽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의견 이 주장을 내놓은 뒤에 물론 기자들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일단 뭐 우려하는 시선도 뭐 적진 않습니다. 왜? 이제 김포만 이런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바람이 있을 것이냐. 서울시 인근 경기도 지자체들이 또 이런 의견을 내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물론 예.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서울시 편입이 경기 북도로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좋은 예. 선택이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김포냐? 그 답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는 원래가 서울시의 일부분이 원래 김포 땅이었다는 예. 점도 있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광역 시도를 나눌 때는요. 큰 산맥이라든지 강을 경계로 해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는 하천이라든지 산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 속해 있는 그 시군이나 시도하고 연접해야 됩니다. 인접이 아니라. 예. 그것이 대원칙인데요. 우리 김포는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논아주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라뱃길을 대수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섬이 돼 버렸어요. 김포가. 그래서 서쪽으로는 인천하고 연접을 하고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서울시하고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한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고양시하고 같은 경기도지만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일산대교를 다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경기도지만 김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경기도로부터 같은 경기도니까 우리가 혜택 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 가장 가깝게 저희한테 인접해 있는 것이 부천인데요. 예. 부천하고는 그 순환도로로다가 분절돼 있어 갖고요. 예. 저희하고 닿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군이 있나요? 경기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으로 보나 아니면 현실적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나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 주장할 수 있는 뭐 것과는 좀 예.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도와 관련된 주민 설명과 또 주민 투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절차죠. 때문에 예. 그런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이 주장과 또 그 이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네. 행정 절차를 포함해서 네. 어떤 일정과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 절차는 뭐 아주 간단하거든요. 국회에서 할 일은 특별법을 제정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경기도를 둘로 나누겠다 하는 예. 것도 지금 특별법이고요. 거기에 지금 두 분의 대표 발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북부 쪽에 한 분, 남부 쪽에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경기도는 또 행정안전부에 또 예. 주민투표 요청을 또 해줘야 되고 행정안전부가 또 그것을 수용해줘야 되고 또 우리 김포시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경기도에다가 이제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특별법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예외로 좀 해달라 예. 하는 요청을 또 해야 되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도 제정이 돼야 되고 또 행안부에서 주민 투표도 승낙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이제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인데요. 제가 볼 때 경기도지사의 생각과 지금 여당인 그 현 정부의 생각과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오신 김에 또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호선 김포 연장, 이제 검단을 경유해서 김포로 네. 연장하는 안을 놓고 국토부, 대광이, 또 인천시, 김포시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까지 일단 연기가 된 상황인데 원희룡 장관이 그 과정에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주민들이 더 걱정을 안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하시는 말씀 뭐 여북하니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예. 합의가 하도 안 되니까 아마 던지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 대강위가 용역을 추진하고 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2019년에 제가 국토위원 할 때 김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국가 비전 2030에 포함시켜 주셨고요. 또 거기에 원안이 24km짜리 원안 노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선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마 인천에 대한 압박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남은 기간에 일단 뭐 김포시와 인천시가 뭐 일단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일단 현재까지는 국토부와 대광위가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절충 노선이라든가 네. 아니면 김포시와 인천시의 각각의 일단 차이가 있는 현재의 의견, 노선안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되기를 가장 바라시나요? 그 5호선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노선 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답답한데 우리는 노선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지창도 통진 양촌 근처에 하고 그리고 종점도 그 부근에 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도 하나 안고 있고요. 과제도 하나 안고 있고요. 그리고 환승하지 않아야 된다는 또 과제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우회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발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마무리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타 면제는 필연입니다. 2031년부터 우리가 이제 분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컴팩트 시티가 이렇게 늦어지다가는 이 문제까지 다 같이 늦어지는 결과가 오니까 이 문제는 꼭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홍철호 전 의원 입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김포 시각에서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인천 시각에서의 이야기도 마련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